이번 계엄령 파동으로 한미동맹은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트럼프 2기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인용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소개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했던 한국이 미국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TV로 봤고 아무리 연락해도 한국 주요 당국자들은 연결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특히 28,000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계속 따져 묻는 이유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의 충격과 실망은 상상 이상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이 꽤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전은 현지 시간 12일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전은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전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말하라거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 석전은 아울러 영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 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영내를 경제적 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전은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 안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는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역시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자신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돌연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 정치 공백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2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2일 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나 관세 등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마비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한국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외교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집착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 명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약 14조 3,260억 원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수석 고문은 WP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에선 트럼프 당선인과 꾸준히 손을 잡고 때로는 방위비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이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정치 생명을 걸고 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WP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까지 늘어나면서 오는 14일 진행될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탄핵안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현재의 정치 공백 상태로 트럼프 당선인을 관리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장 큰 희망은 새로운 지도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즈음에는 한국의 정치 공백이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정부와 정당 등 국정 책임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던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켄 이노우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라미 김 교수는 최악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체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는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 수다며 이럴 경우 미국은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외교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새로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 정책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과의 동맹을 환영했던 서방 정부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친북 정책을 더 많이 펼칠 수도 있고 한일 관계 마찰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대한 지원도 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건 원치 않는 분쟁에 엮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판단이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만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당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속히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이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